안녕하세요. 김혜마입니다. 지금부터 한 12시간 정도 있으면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영화, 어떤 배우들이 후보에 오를지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제일 먼저 남우조연상을 보고 싶어요. 우선 3명의 배우는 사실상 후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레돈스에서 정말 우리를 감정적으로 울컥하게도 만들고 감동하고 웃게도 만들고 그랬던 사랑스러운 키호이 관. 이니셜인의 벤치에서 별로 많은 표정을 짓지 않는데 굉장히 시니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엔 인간적인 부분도 있는 이 캐릭터를 정말 잘 표현한 브랜던 글리슨. 그 다음에 뭔가 귀여운 강아지처럼 축 처진 듯한 그런 귀여운 느낌이 있으면서도 또 그 안에 깊은 상처와 슬픔이 있었던 메리 키오건. 이 세 분은 무조건 노미네이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2자리가 문제일 텐데 저도 사실 후보가 너무 쟁쟁해서 어렵고요. 제가 여기 있는 6명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리스트업 해놨거든요. 제가 일단 그 남자 좋은 간호사, 더 브릿지 이렇게 2개 빼고는 그래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후보가 돼도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심지어 더 페이블맨스에서 주드 허쉬가 한 5분 정도도 안 나오거든요, 제 기억에. 그 안에서마저도 너무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전 진짜 다 자격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저의 선택은요. 제가 예측하는 후보는 에디 레드메인과 폴 다노입니다. 폴 다노는 사실 더 페이블맨스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아빠를 연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 더 배트맨에서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특히 응원하게 되네요. 다음으로 여우조연상을 보겠습니다. 사실 여우조연상은 이번에 놀라운 게요. 안젤라 바셋이 후보로 굉장히 유력해졌어요. 사실 DC 영화에서는 벌써 2명이나 아카데미를 수상한 배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마블 영화에 출연해서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배우도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근데 안젤라 바셋이 해낼 것 같고요. 이니셜인의 벤치의 캐리 컨든,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레돈스의 제이미 리 커티스 모두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나머지 2자리를 놓고 고민 중인데 여기서는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아둔 6분의 연기를 6분의 영화를 다 봤어요. 근데 정말 이 6분 중에 어느 2분이 올라가도 제가 도저히 컴플레인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너무 좋아요. 진짜 특히 널리 데 레온 같은 경우 그리고 스테파니 슈 같은 경우에는 어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날까 싶은 2분의 훌륭한 연기였다고 생각해요. 정말 쟁쟁해서 어려운데 그럼에도 저의 선택은 홍차오와 캐리 멀리건을 고르겠습니다. 홍차오는 더 웨일에서도 물론 너무 따뜻하고 멋있었지만 저는 더 메뉴에서 섬찟하기도 하고 진짜 좋은 연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감독상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후보 확정된 분이 여기는 4분인데요. 이니셜인의 벤치도 진짜 정교하게 만듦새를 잘 만든 영화고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레돈스는 정말 독창적이죠. 타르 진짜 대박이고요. 더 페이블맨스는 정말 스필버그의 그런 퍼스널한 이야기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있었죠.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진짜 쟁쟁한 분들이 겨루고 있는데요.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데 저는 특히 아바타 물의 길이라는 영화 자체는 특히 각본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 제임스 카메론이 아니라 평범한 감독이 연출했다면 이거의 반의 반도 재미있지 않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세라 폴리는 사실 워맨 토킹이라는 영화는 제목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말하고 토론하는 영화예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 한시도 지루하지 않고 엄청나게 몰입해서 봤고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메스랑 비슷한 측면도 있는데 네,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예측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에드바트 베르거입니다. 영화 자체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좋은 반전 영화이고 또 전쟁 영화인데요.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지난 4년간 아카데미가 매년 감독상 후보 중에 꼭 한 명은 비영어권 후보를 넣더라고요. 2019년에 알폰소 쿠아론과 파울스키였나요? 다음 해에는 봉준호, 2021년에는 덴마크, 그리고 작년에는 일본인 감독이 노미네이트 됐죠. 그래서 올해에도 독일 사람인 에드바트 베르거가 뽑히지 않을까 하는 좀 웃긴 찍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나무주연상인데요. 제가 이 경우에는 엘비스하고 리빙을 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내부는 확실하게 노미네이트가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더 웨일 같은 경우에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이 주인공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좀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정말 이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이입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을 위해 눈물까지 흘리게 된다는 점에서 진짜 훌륭한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콜린 페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콜린 페럴은 더 배트맨에서도 폴 다노와 마찬가지로 나와서 좋은 연기를 했었죠.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한 자리가 문제일 텐데 사실 제가 여기 있는 6분의 후보들의 작품은 거의 못 봤어요. 애프터 선, 탑건 매버릭, 바빌론 이렇게 3편만 봤는데요. 저는 이 3편 중에 어느 분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보지 않은 애덤 샌들러, 휴 잭맨, 제러미 포프도 다 좋은 연기를 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에고 칼바는 분량이 좀 애매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프터 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독립영화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탐 크루즈입니다. 탐 크루즈의 어떤 연기 인생의 집약판 같은 그런 영화였잖아요. 탑건 매버릭이. 그런 의미에서도 노미네이트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여우주연상을 보겠습니다. 사실 여우주연상은 이번에 케이트 블란쳇과 양자경이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요. 케이트 블란쳇은 타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영화에서, 왜냐면 이 영화는 케이트 블란쳇이 좀 악역으로 나오거든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갑질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일 텐데 정말 블란쳇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연기 못했을 것 같았고,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at once는 약간 탑건 매버릭처럼 양자경 배우 인생의 어떤 집약체를 보여준 영화다 보니까 정말 저도 양자경이 이렇게 대단한 배우라는 걸 깨달은 작품이었어요. 더 우먼 킹도 사실 바이올라 데이비스가 아니었다면 저렇게 영화가 강력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좋은 후보 이렇게 3분이 후보가 확정이 됐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2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어렵고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블론드하고 엠파이어 오브 라이트를 제외하고 4편의 영화를 다 봤어요. 그런데 4편 모두 정말 주연 배우들의 연기가 탁월했고요. 또 굿럭 투 리오 그랜드는 엠마 톰슨이 사실 그 정도 되는 대배우가 저렇게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연기였을까 싶고 좀 존경심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쟁쟁한데 저의 선택은요, 데드와일러와 데알마스입니다. 블론드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영화를 비판하는 분들조차도 데알마스의 연기만큼은 인정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바빌론의 마고로비가 진짜 반짝반짝, 아니 번쩍번쩍 빛이 났거든요.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카데미의 대상에 해당하는 최우수 작품상을 보겠습니다. 10편의 후보 중에 7편이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니셜인의 벤시는 사실은 어떤 두 사람이 절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도 하게 해주고 또 인생에 대한 여러가지 가치관을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인데요. 아마 곧 한국에서도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at once는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물론 그것이 영화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내가 내 엄마에게 혹은 내 부모에게 나도 몰랐지만 사실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을 스테파니 슈의 입을 통해서 대신 영화 속에서 해주고요.
그럼 그때 내가 내 부모님에게 듣고 싶었을 말을 양자경의 입을 통해서 또 영화가 들려줘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되는 정말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The Fabelmans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자전적인 이야기고요. 그런데 마치 꼰대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너희도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영화가 아니라 나도 사실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앞이 안 보였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정말 따뜻하고 고마운 영화였어요. 타르는 굉장히 만들기 힘든 영화였을 것 같아요. 영화의 주인공은 여성이고 레즈비언이에요. 그런데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더니 마치 이성애자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정말 나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케이트 블란쳇이 그것을 너무 잘 연기해내서 영화를 보는 내내 빨려 들어갔습니다. 엘비스는 제가 아직 보진 못했지만 팬덤이 어마어마한 영화고 탑건 매버릭, 설명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블록버스터죠. 아바타 물의 길도 정말 영상혁명이라는 말이 걸맞게 훌륭한 영화였고요. 남은 3편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 제가 리스트업 해놓은 가능성 있는 후보들이 다 너무 쟁쟁한 영화들이고요. 어느 3편이 들어가도 저는 불만을 가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의 선택은 이렇게 3편입니다. 그 외 다른 후보들도 너무 훌륭하죠. 글래스 어니언도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일 사실 마음이 찢어지는 건 워맨 터킹이에요. 작품상 후보에 전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요. 슬픔의 삼각형도 참 재치있는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 여자와 남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린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도 재밌었고, 제가 라이즈 로어 리볼트와 블랙팬서 2는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죠.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모든 예측을 한번 끝마쳐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어떤 영화를 응원하시는지 궁금해요. 또는 어떤 배우를 응원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